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명절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큰엄마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다연아, 어디 가는 거니? 머리가 좀 아파서 방에서 쉴까 해서요. 내내 잘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왜 아파? 너 혹시 우리 예서가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니? 그러게 우리가 뭐라고 했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라고 했잖니. 요즘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힘들다고 하던데 넌 지방대 나와서 어디 취업이나 되겠니? 큰엄마가 어찌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던지 거실에 있던 가족들 모두가 저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할머니가 큰엄마를 나무랐습니다. 대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난리야. 그까짓 대학 안 나와도 잘 되는 사람은 다 잘 되기 마련이야. 우리 다연이가 대학을 못 간 것도 아니고 지방 국립대를 갔는데 그 정도면 잘한 거지 뭐. 어머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요. 국립대든 뭐든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요즘 지잡대 나오면 취업도 안 되는데 그냥 안 가고 말지. 괜히 돈만 날렸다 그 말인 거죠. 그럴 바엔 차라리 재수를 하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방대를 간 거야? 큰엄마가 아주 대놓고 비난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순간 엄마가 버럭했습니다. 형님, 지잡대라니요. 그래도 나름 알아주는 국립대인데. 알아주긴 뭘 알아줘. 그래봐야 지방에 있는 대학인 거지. 돈만 엄청 날린 꼴이라니까. 큰엄마가 다시 비웃듯 말을 하고 있었고 사촌언니가 큰엄마를 거들었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 다녀보니까 이 인맥도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지방으로 대학 가니까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만났는데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하는 거예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대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니까. 지잡대 다니면 남자도 꼭 지잡대 남자 만나더라니까. 큰엄마가 다시 비웃듯 말하고 있었는데요. 큰엄마의 예의 없는 행동에 다른 가족들도 양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큰엄마는 그게 누구든 깔아뭉개는 걸 즐기는 사람으로 조금은 야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 뒤로 더욱 심하게 부모님과 저를 깔아뭉개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사촌언니가 서울 명문대를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겨우겨우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하지만 큰엄마는 제가 지방대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허구한 날 시비를 걸어왔어요. 큰엄마와 사촌언니가 계속해서 지방대에 비하하는 말을 하자 엄마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사실 우리 다연이가 예서보다 수능 성적은 더 좋았잖아요. 우리 다연이도 그냥 대학만 생각했더라면 인서울 충분히 했을걸요. 그치만 원하는 과에 가려고 그런 것뿐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동서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결국엔 어느 대학 나왔냐가 중요한 거야. 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게 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실력이 안 되니까 그냥 하는 말이잖아. 그냥 순수히 받아들이고 인정해. 라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큰엄마와 사촌언니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항상 안 좋았고 가족 모두가 두 사람을 반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벤처 기업을 뜻합니다. 그에 비해 사촌언니는 중견기업에 취업을 했었기에 큰엄마가 비호같이 쫓아왔다고 합니다. 동서, 이게 무슨 말이야? 예서 아빠 말로는 다연이가 스타트업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그게 진짜야? 네, 교수님이 추천해줘서 괜찮은 곳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괜찮은 곳? 이제 보니 동서 진짜 무식하구나. 코딱지만한 회사 만들어 놓고 스타트업이다 뭐다 말만 그럴싸한 거지. 그게 어디 회사야? 그리고 그 교수라는 사람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러세요. 다연이는 엄청 좋아하고 있는걸요. 비록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다연이가 코딩에 재능이 있다 보니 뽑힌 것 같더라고요. 회사랑 같이 성장하는 거라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 대세인 시대잖아요. 4차 산업은 개뿔. 그러게 내가 재수를 시켜서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세상에나 스타트업이 뭐야, 스타트업이. 말이 좋아, 스타트업이지.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회사인 거잖아. 동서,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다 그 회사 다니는 남자를 사익감으로 데려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보니 다현이 앞날이 아주 깜깜하다, 깜깜해. 부모라도 말려야 하는데 똑같이 무식하니 답이 없는 거잖아. 한참 동안을 큰엄마가 엄마를 비난하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날 엄마가 아빠에게 처음으로 짜증스레 말을 꺼냈어요. 여보, 형님 좀 집에 못 오게 할 수 없어? 오지 말랐는데도 왜 허구한 날 찾아와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왜? 오늘 형수님이 또 왔어? 말도 마. 와서는 나보고 무식하다면서 어찌나 무시하던지 짜증나서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당신은 뭐 한다고 다현이 스타트업 취업한 걸 말한 거야. 그게 뭐가 어떻다고 그래. 난 기뻐서 말한 건데. 형이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다현이가 들어간 회사가 전망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 형은 나한테 잘 된 거라고 몇 번이나 칭찬을 했는데 형수가 꽉 막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아주버님한테 말을 하던지 해서 형님 우리 집에 못 오게 해. 만약 오더라도 문 안 열어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라며 엄마가 아빠에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찌나 화가 난 목소리로 말을 하던지 아빠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뒤에도 큰엄마가 몇 번인가 더 찾아왔다고 하지만 엄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머니께서 찾아오기도 했어요. 둘째야, 혹시 첫째랑 다툰 거니? 며칠 전에 첫째가 찾아와서 네가 집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안 열어준다고 그렇게나 씨부리다 가지 뭐니? 그것이 너한테 뭐라고 한 거니? 어머님,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허구날 형님이 쫓아와서는 저한테 무식하다느니 그런 말을 하는데 저한테만 그러면 그냥 참고 넘기겠는데 이건 다현이한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고놈의 주둥아리를 미싱으로 잡아 돌리던지 해야지. 그렇게 말조심을 하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처먹더라니까. 워낙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 네가 이해 좀 해라. 첫째가 그런 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사과할 게 뭐가 있다고요. 근데 앞으로 문 열어줄 생각 없으니까 그건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당연하지.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단단히 일러보마. 라며 할머니께서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명절에 할머니 집에 모이면 엄마와 큰엄마는 마치 모르는 사람 마냥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게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어요. 다현아, 너 아직도 그 스타트업인가 뭔가 거기 다니는 거니? 그러지 말고 얼른 다른 회사 알아봐. 뭐 한다고 그런 코딱지 많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 하긴 뭐, 네 주제에 그것도 감사한 건가? 그러게요. 제 주제에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니려고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기에 제가 대충 대꾸하고 말았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큰엄마가 가족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예서 남자친구가 인사 온다고 해서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뜬금없이 웬 남자친구? 할머니가 놀라서 묻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예서가 중견기업 다니잖아요. 회사 선배라고 하는데 사람도 참 괜찮고 그렇더라고요. 대학도 우리 예서가 나온 대학을 나와서 둘이 아주 잘 통하나 봐요. 이래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니까요. 큰엄마가 저를 비웃듯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할머니께서 조용히 한마디를 날렸어요. 뭐 명문대도 아니고 예서랑 같은 대학 나온 사람이야? 그 학교가 서울에 있다고는 하지만 난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이던데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만 뭐 잘난 것도 없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넌 허구한 날 우리 다현이 학벌 가지고 난리를 쳤으면서 내가 뭘 어쨌다는 거냐? 우리 예서가 나온 학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고 다현이는 지잡대 나왔잖아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거기다 다현이는 듣도 보도 못한 스타트업인가 뭔가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고 우리 예서는 그래도 중견기업 다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 될 게 뭐가 있어. 내가 내 입으로 말하겠다는데. 너도 네 입으로 아무 말이나 막 씨부리고 다니잖니. 도찐개찐 아니겠냐? 맨날 그렇게나 자랑질을 해대길래 난 또 남편감으로 명문대생쯤 데려오나 했더니만 별것도 없네. 한마디로 속빈 강정이 따로 없구만. 할머니가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고 있었기에 가족 모두가 숨까지 죽인 채 듣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사이 사촌 언니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들어왔기에 할머니와 큰엄마의 말씨름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엄마가 제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 없다니까. 그렇게 자랑질을 해대더니만 키도 예서랑 별반 차이도 없고 말하는 것도 영 아닌 것 같지. 거기다 그 대학이 막 유명한 대학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보니까 큰엄마는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만 나오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생각이 많이 편협한 편이라고 해야 하나? 내가 볼 때는 엄마는 대학을 나왔는데 큰엄마는 대학을 못 나왔잖아. 그래서 약간은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평소에도 엄마가 뭐만 하면 그게 뭐든지 반기를 들고 일어났잖아. 생각해봐. 큰엄마가 항상 말끝마다 동서는 대학까지 나왔다면서 그런 것도 몰라? 막 이랬잖아. 그게 다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와중에 예서 언니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나는 지방 국립대에 들어갔으니까 아주 기고만장해진 거고 말이야. 그니까 한마디로 드디어 엄마를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야. 아니 가족끼리 이기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내가 가족들 앞에서 대학 나온 걸 티내고 다닌 적도 없었잖아. 엄만 잘 모르겠지만 전에 엄마가 아빠 회사 아내분이랑 통화할 때 영어로 한 적 있었잖아. 기억나? 아, 그때야 그 사람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영어로 하니까 나도 영어로 받았지. 그 사람이 남편 따라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잘 챙겨줬던 거고 말이야. 나도 전에 네 아빠 따라서 주재원으로 영국 갔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그래서 잘 챙겨준 것뿐인데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야. 엄마가 영어로 대화할 때 큰엄마 표정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그럼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마. 그것도 받자마자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서 받았구만. 암튼 그럴 때마다 큰엄마 표정이 장난 아니었어. 아마도 그런 게 쌓여서 더 그런 것 같아. 그니까 엄마도 너무 맘 쓰지 말라 그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냥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갈 걸 그랬나 봐. 괜시리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네. 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너 지금 하는 일 아주 마음에 든다며. 그럼 된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라며 엄마가 미안한 듯 저를 달랬습니다.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촌 언니는 형부와 결혼을 했는데요. 큰엄마가 또다시 호들갑을 떨어댔어요. 우리 사이집에서 전세를 얻어줘서 우리는 혼수만 했지 뭐야. 서울도 아닌 경기도 외곽이라며 출퇴근이 많이 힘든 거 아니냐? 요즘 전세값도 만만치 않은데 경기도 외곽인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아니지. 넌 서울을 무진장 사랑하잖니. 그래서 하는 말이야. 그건 대학을 말하는 거죠. 근데 다연히 너는 남자친구가 있긴 한 거니?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겠어? 너 설마 같은 회사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큰엄마가 저를 깔보듯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뭐라고 한 소리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말렸습니다. 그 뒤에도 큰엄마는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다연히 남자친구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날은 사촌 언니 부부도 와 있었기에 엄마가 더욱 힘주어 말을 하고 있었어요. 뭐야? 다연이 남자친구 생긴 거야? 설마 같은 회사 직원인 거야? 뭐 하는 남잔데? 형님, 숨 넘어가겠어요. 하나씩 물어보세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온다고 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연아, 어디쯤 왔는지 전화 좀 해봐. 잠깐만, 지금 문자하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후면 도착한대. 그래? 그럼 다 왔구나. 그날따라 엄마 얼굴에 한박 웃음이 가득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큰엄마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동서, 직업이 뭐야? 궁금해서 그래. 우리 다현이랑 같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뭐? 다현이 회사라고 하면 스타트업인가 그 회사란 말이야? 예, 사람이 얼마나 싹싹한지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온다니까요. 키도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니까요.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동서 대학 나온 거 확실한 거야? 혹시 대학 나온 거 뻥 아니야?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뻥이라니요. 그렇지 않고서야 다현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사이감이 마음에 든다고 할 리가 없잖아. 혹시 대학은 어디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어? 아니요. 경상도에 있는 대학 나왔어요. 뭐? 경상도? 이건 갈수록 태산이구만. 적어도 우리 딸이랑 사이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은 나와야지. 뭐? 경상도에 있는 대학? 진짜 수준 차이 나서 대화가 안 되네. 라며 큰엄마가 큰 소리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착을 한 모양으로 남친이 전화를 걸어왔기에 제가 남친을 마중하러 갔다가 같이 들어왔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던 남친을 보며 할머니가 감탄을 했습니다. 세상에나 대체 키가 몇이야? 얼굴도 완전 꽃미남이네 그래.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얼굴만 잘생기면 뭐 하겠어요. 뭐니 뭐니 해도 실속이 있어야지. 큰엄마가 들으라는 듯이 중얼거리고 있었는데요. 다들 남친을 바라보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곧 다 같이 앉아서 차를 마셨는데 남친이 자리에 앉자마자 큰엄마가 따지듯 물었어요. 저기 내가 듣자 하니 경상도에 있는 대학 나왔다고 하던데 대체 경상도 어느 대학을 나온 거예요? 아, 네. 저는 포스텍 나왔습니다. 뭐? 포스텍? 우리나라에 그런 대학도 있었나? 이름이 포스텍이 뭐야, 포스텍이? 네, 대외적으로는 포스텍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포항공대입니다. 공대? 그럼 공업대학교를 나왔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때는 공고도 가고 농고도 가고 그랬는데 공고 나온 사람들이 가는 곳이 공대인가? 아니, 서울의 학교가 그렇게나 많은데 어쩌다 포항까지 갔대? 뭐 물어보나 마나 공부를 못해서 그러긴 했겠지만 말이야. 큰엄마가 한껏 비웃으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포항공대라는 말에 사촌언니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큰엄마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야, 무식해도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냐? 올림픽에 누가 제일 무식한지 시합하는 정식 종목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니까. 나도 알고 있는 포항공대를 뭐라고? 공고 나온 사람들이 가는 곳이 공대라고? 지나가는 옆집 멍멍이가 웃겠다. 어머님, 무식하다니요. 사위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식한 거 동서죠. 이야, 진짜 죽여준다, 죽여줘. 공고 나온 사람이 공대 가면 그럼 약 좋게는 10만이는 약대 가냐? 할머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촌 형부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저기 진짜로 포항공대 졸업한 겁니까? 아, 네. 제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아무래도 그쪽이 적성에 맞아서요. 남친의 말에 사촌 형부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분위기 파악을 못한 큰엄마가 다시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거기 졸업한 사람들은 조선소 이런 데서 막 배 용접하고 그런 거 아니야? 하긴 포항공대 나오면 취업은 잘 되겠네. 엄마, 그만 좀 해. 엄마 진짜 포항공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포항공대를 모르긴 왜 몰라. 포항에 있는 공업대학이잖아. 큰엄마가 목청껏 외치고 있었는데 사촌언니 부부의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있었습니다. 큰엄마를 창피해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결국 엄마가 자랑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포항공대 가려면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나 보네요. 휴대폰으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래봤자 지잡대인데 공부를 잘하긴 얼마나 잘했겠어. 그 순간 사촌언니가 조용히 말렸습니다. 엄마,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 포항공대 가기가 서울대 가기만큼 어려운 곳이야.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라고. 어떻게 된 게 포항공대를 모를 수가 있어?
엄마 혹시 대전의 카이스트도 모르는 거 아니야? 대전 카이스트? 거기도 집양대 아니야? 됐다. 그만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사촌 언니가 손으로 큰엄마의 입을 억지로 막으려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큰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큰엄마가 남친에게 다시 물었거든요. 그래봤자 스타트업인가 거기서 일한다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런 일을 왜 하겠어? 똑똑한 사람이면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갔겠지. 형님, 사실 우리 예비 사이가 거기 회사 사장입니다. 뭐? 사장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예요. 그 회사 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워낙 유망한 회사라 여기저기서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연매출이 50억이 넘는다고 하던데 대기업에서 엄청나게 지원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역시 포항공대를 나와서 그런지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깐요. 형님 말대로 인맥부터가 다른가 보더라고요. 엄마가 남친을 자랑스레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사촌 형부가 남친에게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대박! 완전 부럽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성과가 좋았던 것뿐입니다. 다현이도 옆에서 많이 힘이 됐고요. 역시 들어오시는데 포스가 엄청나 보이긴 했습니다. 저기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저도 일자리 하나 없을까요? 우리 회사는 말만 중요기업이지 엄청 부려먹을 줄만 알았지 월급도 쥐꼬리만큼만 주고 진짜 희망이 없거든요. 사촌 형부의 말에 큰엄마가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큰엄마가 사촌 언니 부부를 데리고 쌩하니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 우리는 결혼을 했는데요. 어느 날은 엄마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네 큰엄마 요즘 배 아파서 얼굴이 말이 아니란다. 왜? 우리 남편이 포항공대 나온 사업가라?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김서방이 서울 도곡동에 집도 있다는 소리까지 듣더니 얼굴 표정이 말이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을 곱게 써야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 큰엄마는 더 이상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큰엄마가 참석하지 않자 할머니랑 고모는 오히려 반기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했어요. 그때 아주 된통 당해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성민이가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다는데 결혼 허락 못하겠다고 난리를 쳤다잖니. 네? 어디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요? 그 며느리감이 전문대를 졸업했다나 뭐래나. 지는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본 주제에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 성민이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할머니가 답답한 듯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뒤 큰엄마는 사촌 동생인 성민이 결혼을 어찌어찌 허락을 해서 결혼을 시켰다는데요. 며느리를 어찌나 구박을 했던지 아들 며느리와 연을 끊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은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